였지만은 복근이라는 것은 내 몸 속에서 장기를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복근은 그들도 역시 탄력성을 가지고 굉장히 강한 탄력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근육을 강화하면은 강한 탄력성을 가지기 때문에 더욱더 강한 탄력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배가 어떻게 해요? 배 자체를 안쪽으로 잡아 여야 안 넣어요. 여면서 배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복근이라고 하는 근섬유의 탄력성 자체로 인한 이유 때문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체지방하고 상관관계가 있어 없어요? 배가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복대를 한다거나 거들을 입는다고 해서 배가 들어간다 해서 그게 뱃살이 빠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근 운동을 했을 때, 배가 들어가는 것은 바로 요 원리죠. 복대를 한다든가, 또 거들을 입어서 배가 엮는다든가, 그런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뱃살이 빠진다는 것은, 그래서 이 복근이라는 것은 근육이고 단백질이죠, 본질이. 근데 뱃살이라는 것은 지방이죠. 그죠? 근데 이 뱃살을 빠진다는 것은 결국 뭐에 대한 문제예요? 지방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지방의 사용, 즉, 지방을 우리 인체는 연소를 해야 돼요, 연소. 지방을 많이 연소를 해야만 이 뱃살이 빠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 복근 운동 하려고 며칠 동안 복근 운동해서 배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막 갑자기 뱃살이 확 빠져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양자가 같이 작용합니다. 이가 나중에 우리가 꾸준히 이제 운동을 하면은 뱃살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체지방 뱃살도 빠지고 배도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이제 효율적인 운동으로 복근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이 문제잖아요. 복근 운동을 하면은 복근이 발달되고 배가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복근이 발달되니까 근육이 발달되니까 아무래도 지방을 많이 사용해서 뱃살이 빠진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복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사이즈는 커요, 적어요? 그러니까 크지는 않죠. 복근이 흉근이라든가 다리 근육이나 이 광배근처럼 큰 근육은 아니죠. 그래서 이왕 우리가 뱃살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빼는 방법은 우리 인체 내에서 에너지 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지방의 연소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뱃살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우리 자연이 배에 지방을 저장해 놨다는 거죠. 움직임 제한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죠? 배에 뱃살이 필요해서 엮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인체의 이 지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보조 에너지원이잖아요. 저장을 해놨으니까 내가 만약에 손가락을 내가 좀 쓰는데 배에 있는 저장한테 야, 내 손가락 근육을 좀 쓰고 에너지가 필요한데 야, 뱃살 너 좀 빌려줘, 지방 좀 빌려줘, 내 좀 쓰게 라고 하니까 뱃살이 내가 미쳤어 너한테 주게, 나는 요 배만 위에서 쓸 거야. 배만 위에 쓰라고 지방을 배에 저장해 놓지는 않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전체에 다 쓰는데 여기에 저장을 해 놓으면은 너들이 다 자유롭게 하니까 일단 저장 장소를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임대해가지고 공통으로 저장을 해놨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방을 쓸 때도 내가 이 손가락을 쓰든지 발가락을 쓰든지도 에너지가 필요하면 이쪽 가지고 쓰게끔 만들어 놨겠죠. 그렇죠? 그런 논리로 본다면 결국 이 지방을 없앤다는 것은 결국 내 모든 조직의 에너지 대사율을 증가시킨다면 결국 내 저장했던 지방을 많이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 내에서 에너지 대사율을 가장 증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근육의 증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태우는 공장이다, 에너지를 태우는 발전소다,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인체 내에서 근육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뱃살을 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우리 인체 전체 복근의 근육뿐만 아니라 복근의 근육을 포함해서 우리 신체 전체 근육의 양을 증가시켜라. 그죠? 근육의 양이 증가시키면 우리가 근육이 유지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 유산소적 상황, 평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을 주로 70% 이상이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근육이 많으면은 내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걸어 다니더라도 우리 인체는 무엇을 가지고? 지방을 주로 에너지로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국소 감량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봤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복근뿐만 아니라 복근도 필요하죠. 복근은 장을 제자리를 잡게 하는 거예요. 복근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척추기립근과 복근은 대단히 중요한데 복근이 우리 인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장이 이렇게 배가 나오면 복근이 약하면 장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의 위치가 변화가 되고 장이 서로 압박을 받게 되죠. 장은 내 몸에 딱 서서 제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장이 이렇게 삐져나와서 탈장되는 현상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장이 압박을 받게 되죠. 그러면 장이 압박을 받으면 장의 본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게 되죠. 그러면은 장이 기능을 못한다는 것은 에너지 소화 대사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게 되죠. 결국 그러면은 에너지 연소율, 지방의 연소가 잘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죠. 그래서 먼저 복근을 강화시켜서 장을 제자리를 찾게 하는 거죠. 장기가 제자리를 잡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장의 본질적인 기능을 제대로 잘 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체 근육을 발달시킨다면은 장이 또, 그럼으로써 대사율, 이 배에 있는 지방을 가지고 에너지 대사율도 증가시키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빨리 지방의 배살을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살을 빼기 위해서는 복근 운동도 필요하고 복근 운동뿐만 아니라 전체 근육 양을 발달시켜라. 그러면은 효율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몸은 지방을 갖다 쓸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소감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까지 왜 국소감량이라는 것이 존재하면은 굉장히 큰 위협하죠, 우리 인류한테. 그래서 국소감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결론은 결론을 얘기한다면은 전체 근육을 발달시켜서 대사량을 증가시켜라. 근육량의 증가는 결국 대사량의 증가, 즉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의 증가를 가져오고 그것은 전체 소비 칼로리를 증가시켜서 어떻게 해요? 칼로리 결핍을 만들게 되죠. 칼로리 결핍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더욱더 많이 쓰게 될 것이다. 저장해놨던 지방을 더욱더 많이 쓰게 돼서 결국 그 어디에 주로 뱃살에 저장해놓은 지방을 많이 씀으로써 뱃살을 어떻게 해요? 빨리 빠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것이 국소 감량에 대한 문제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대부분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그 운동 후 이 심폐력이 효과적이냐라는 건데, 이것은 사람들이 사실 잘못된 인식 때문에, 지식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잘못된 지식.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인터넷이나 그 다음에 아주 단편적인 책자들, 그런 책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운동에 우리 몸에 대한 정보나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뭐 당장 인터넷이나 그런 책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뭐 A는 B다 라는 어떤 명제가 나왔을 때 A가 왜 B인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놓은 지식이 얼마만큼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A는 B다면은 왜 A는 B일까? 라고 근거를 제시한 책들이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A가 B다라는 명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놓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무슨 근거로 믿을 겁니까? 그 지식을 어떻게 올바른 지식이라고 여러분은 믿을 겁니까? 제가 여기 있다 보면은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A는 B인데 B는 어떻게 돼서 C가 되느냐? 이런 예컨대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근데 질문하는 사람이 A는 B다를 하면 진이라 생각하고 그렇다면 B는 C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한다거든. 근데 제가 봐서는 근데 B는 어떻게 C가 되느냐에 대한 질문은 A는 B가 됐을 그게 진이라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A는 B다가 아니라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죠. 맞습니까? 네. 그런 질문은 사실 많이 바꿔요. 그 다음에 제가 인터넷 글이라든가 이런 거를 읽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되는 건데, 근데 답은 이상하게 해요. 그런 넌센스 같은 일이 인터넷 지식상에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 다이어트 카페라든가, 그 다음에 뭐 지식인이라든가, 이런데 댓글을 써놨는데 보면은요, 그 댓글을 써놨는 사람들의 글도 뭐 실력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많이 적어 놓지 않습니까? 경험은 근거가 아니에요. 그 개인의 주관에 대한 문제예요. 그 근거는 주관이라는 것을 객관화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주관이 객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근거죠. 근거가 됐을 때
그 주관은 보편화, 일반화, 객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은 지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사람들이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잘못된 지식들이 사실은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현직이 이제 트레이너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단편적인 책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데 본인 스스로 한번 그 지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그에 대해서 근거를 다 알고 있느냐. 또 내가 고객한테 지도를 할 때 그에 대한 메커니즘이나 인과적 메커니즘을 내가 충분히 잘 설명하고 있는가. 만약에 고객한테 거기에 대한 근거라든가 인과적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은 고객한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확실할 수 없는 지식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운동 후에 어떤 심폐력 운동의 효과, 보통 사람 이게 운동의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웨이트 운동 후에 심폐력 운동하면은 운동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접근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운동 효과의 정의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운동 효과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느냐, 무엇에 대한 운동 효과를 얘기하느냐, 이게 먼저 사실 전제가 돼야 되죠. 자, 저항 운동 후에 심폐력 운동의 운동 효과가 어떻습니까? 좋다 할 수도 있고 나쁘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효과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을 뭘로 받는 거예요? 단순히 체중이라는 것만 봤잖아요. 체중의 수치를 가지고 판단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중의 수치만 간다고 본다면은 운동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체중이라는 수치보다도 이제 정상적인 것,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건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게 운동 효과가 과연 좋다라고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거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그죠? 정도에 따라 이제 그 심폐력 운동의 이제 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긍정적인 변화도 올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영향도 올 수 있어요. 이거는 획일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체중이란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은 좋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게 운동 효과가 좋으냐는 운동 효과를 우리가 무엇으로 정의했을 때 판단했을 때냐. 그런데 사실 우리가요, 사람들이 사람들은 이제 체중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하지만은 이 체중의 감량이 이꼬르 건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체중이 감량됐으니까 나는 더욱더 건강해져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체중의 감량을 목표로 삼지만은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건강이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그러면 체중의 감량이 건강의 목적하고 이게 이꼬르가 되느냐의 문제죠. 근데 아니죠. 그러면 일반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적 설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운동하고 체중 자체의 감량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 사람들이 체중을 감량해요? 건강해지려고 감량하잖아요. 살이 많이 찌는 사람들은, 두껍고 이렇게 한 사람은 활동하는 데라든가 대사 기능이라든가 이런 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다음 내가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하니까 약을 먹어야 되고 혈압약을 먹어야 되고 당뇨 인슐린을 맞아야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게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로 인해서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불편함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편함, 건강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건강해져야겠다. 그래서 건강함의 수단으로 일단 내가 살이 쪘으니까 체중을 감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 체중의 감량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결국 건강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운동 후 심폐력 운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에 대한 문제는 결국 왜 하느냐? 이거는 수단의 문제잖아요. 건강이라고 하는 목적,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것은 하나의 수단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단이라는 것은 다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수단이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 수단은 이 목적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의 수단은 존재하지는 않겠죠. 그죠?
얼마든지 수당은 변화할 수 있는 거죠.